그 의사가 오늘 사라졌습니다. 경찰이 그 말을 꺼낸 순간 집 안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. 정말로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전 남편은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. 처음 만난 동생, 죽은 줄 알았던 동생. 그런데 그 아이의 진실을 알고 있던 의사까지 사라졌다는 겁니다. 전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. 누가 데려간 겁니까?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.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상했습니다. 놀라지 않았습니다.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. 전 남편은 그 표정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. 엄마, 시어머니는 고개만 돌렸습니다. 전 남편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. 당신이 또 한 겁니까? 그 말에 친엄마가 숨을 삼켰습니다. 동생도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.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. 내가 뭘? 그 짧은 대답, 그 웃음,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. 경찰은 바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. 담당 의사 마지막 위치 확인해 주세요.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마지막 위치 확인됐습니다. 서울 외곽 오래된 병원 근처입니다. 순간 친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전 남편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. 왜 그래요? 친엄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. 거기, 그 병원이에요.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. 친엄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. 너희가 태어난 병원. 순간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. 전 남편 손이 굳었습니다.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자신들이 태어난 병원, 자신들이 갈라진 병원, 그리고 모든 거짓말이 시작된 곳. 경찰이 말했습니다.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저도 갑니다.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렸습니다. 가지 마라. 전 남편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. 아니,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못합니다. 그 말에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우리는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. 새벽 도로는 젖어 있었습니다.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. 와이퍼 소리, 경찰 무전기 소리, 동생의 얕은 숨소리, 그 모든 게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. 전 남편은 옆자리에 앉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. 이름이 뭐야? 동생은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. 정민. 전 남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정민.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동생 눈이 흔들렸습니다. 아마 누군가 그렇게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준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. 전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. 미안하다.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. 형이 왜 미안해? 그 말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정말로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. 잠시 후 우리는 오래된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. 간판은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. 응급실 문은 닫혀 있었고 건물 전체가 너무 조용했습니다. 마치 오래전에 버려진 곳 같았습니다. 경찰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전 남편과 동생도 뒤따랐습니다. 복도에는 낡은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. 벽에는 오래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. 분만실, 신생아실, 기록보관실. 전 남편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. 신생아실. 그곳에서 자기와 동생의 인생이 갈라졌을 겁니다. 동생도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. 아무 말 없이 그냥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경찰은 기록보관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.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. 안쪽은 어두웠습니다. 그리고 바닥에는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. 경찰이 낮게 말했습니다. 누가 먼저 뒤졌습니다. 전 남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낡은 서랍, 찢어진 기록지, 먼지 쌓인 파일들, 그리고 책상 위에
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. 경찰이 장갑을 끼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. 일부러 남긴 것 같습니다. 전 남편은 USB를 바라봤습니다.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. 누가요? 그때였습니다. 방 안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. 툭.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. 캐비닛 뒤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. 경찰이 급하게 달려갔습니다. 사람 있습니다. 그 사람은 중년 남자였습니다. 흰 가운, 피가 묻은 손, 그리고 떨리는 입술, 담당 의사였습니다. 전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. 당신이죠. 의사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. 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. 그 순간 의사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. 살아 있었구나. 동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미안하다. 정말로. 전 남편이 다가갔습니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의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. 말 한마디가 힘들어 보였습니다. 경찰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. 하지만 의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. USB, 거기 다 있습니다. 전 남편이 물었습니다. 뭐가요? 의사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. 너희 둘, 처음부터 버려진 게 아니야. 순간 전 남편과 동생이 동시에 굳었습니다.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. 그날 아이를 빼앗아 간 사람이. 말이 끊겼습니다. 숨이 흔들렸습니다. 전 남편이 급하게 물었습니다. 누굽니까? 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힘으로 말했습니다. 그 집 여자.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. 시어머니. 그 말은 시어머니를 뜻했습니다. 의사는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. 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. 안 됩니다. 더 말해요. 의사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.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. 한 명은 데려갔고, 한 명은. 그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. 눈물이 흘렀습니다. 보호자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. 동생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보호자 없음. 그 단어. 그게 그 사람 인생 전체였습니다. 보육원, 이름 변경, 혼자 버틴 세월. 모두 그 한 줄에서 시작된 겁니다. 전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.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. 그래서 동생은 가족이 없었던 겁니까?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. 잠시 후 구급대가 들어왔습니다. 의사는 실려 나갔습니다. 전 남편과 동생은 기록 보관실에 남아 있었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정말로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었습니다. 경찰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. 화면이 켜졌습니다.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. 1993년 6월 14일 기록. 전 남편은 숨을 삼켰습니다. 경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. 화면에는 오래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. 병원 복도, 젊은 친엄마, 간호사, 그리고 아기를 안고 뛰어가는 여자. 그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습니다. 전 남편은 그대로 뒤로 물러났습니다. 아니, 동생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. 영상 속 시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. 그리고 화면 한쪽, 또 다른 아기가 신생아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. 작은 손, 작은 울음,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아이. 동생은 그 장면을 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. 저게 나예요?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전 남편은 동생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동생 어깨를 잡았습니다. 미안해.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.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형이 미안할 일 아니잖아. 전 남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그래도 미안해. 너 혼자 두고 살아서. 그 순간 동생도 무너졌습니다. 둘은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. 아주 서툴게, 아주 늦게, 하지만 정말로 형제처럼. 그런데
바로 그때였습니다. 경찰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다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. 두 번째 영상, 병원 복도 끝.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. 영상 속 목소리는 작았지만 들렸습니다. 한 명만 데려왔어요. 나머지는 처리했습니다. 전 남편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. 경찰도 화면을 확대했습니다. 그리고 통화 상대 이름이 화면 아래에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. 전 남편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. 그 이름은 시아버지였습니다. 그날 밤 전 남편은 동생을 찾았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진실을 알고도 가족이라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?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